내가 간식 하나도 내가 골라보지 못하고 내가 친구한테 줄 간식을 골라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내 진로를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본 아이들이 다 가서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이런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재밌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네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성취감을 느끼게끔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고.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는 법입니다. 오연경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어떤 아이가 자기 주도적인 아이일까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럼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네. 자, 1번 뭐든지 내가 하면서 스스로 하려는 아이. 네. 2번 생활 계획표를 짜고 그대로 움직이는 아이. 어떤 아이가 더 주도적으로 느껴지세요? 1번 아닐까요? 왜냐면 계획표대로 하는 거는 조금 수동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우리가 엄마들이 볼 때는 내가 하는 게 자기 주도적으로 보이거든요. 자, 이제 아이들이 내가 네. 하는 시기가 옵니다. 네. 한 몇 살 정도? 한 만 3살 정도 됐을 때? 만 3살? 아닌가요? 아이들이 한 네. 이제 돌 지나면서 네. 부모님과 분리가 되잖아요. 걷기 네. 시작하면서부터는 나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네. 내가 할 거야 이런 네.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주도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자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내가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지 네. 다음 일에 대한 게 없어요. 아, 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밥 다 흘려도 내가 먹고 싶은 거고. 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자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주도성은 조금 다릅니다. 네. 지금 이제 생활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생활 계획표를 다 짜줘요. 네. 그리고 그대로만 움직여요. 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거고 네, 네, 네. 의존하는 거지만 아이가 생활 계획표를 부모님이랑 같이 짜더라도 네. 그 안에서 내 의견을 얘기하고 네.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결과로 일어날 건지를 아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까지 지면 네. 주도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차이점이 있네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율성과 주도성의 차이를 좀 네. 알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 충분히 자기를 확인하고 내가 스스로 해본 경험이 많이 쌓여야 그 다음에 그 네. 안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나한테 유리한지 무엇이 좋은지를 아이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탄탄하게 자리가 잡힌 다음에 이제 주도성이 길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바탕이 탄탄하게 있어야 자기 네. 주도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을까요? 일상 속에서 많은 선택권을 주면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택권을 준다고 그러면 네. 부모님들이 허용적인 부모와 약간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네. 네가 마음대로 해봐. 너가 네. 먹고 싶은 거 골라봐. 이런 게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주도성이라는 것은 아이가 어떤 주어진 어떤 대안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까지 함께 오면서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한테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면 어떨까요? 그 선택이 아이에게 성취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실패로 다가올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아이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선택권을 준다. 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뭐 집에서 저녁 메뉴를 고른다든지 그러니까 뭘 선택해도 별로 상관없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을 선택해도 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한테 외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걸 결정하게 한다든지 네. 근데 부모님 마음은 오늘 무조건 외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네. 네가 결정해. 그래서 아이가 나 안 나갈래 그럼 다 안 나가. 근데 뭔가 상황이 계속 안 좋게 흘러. 네. 이런 거는 아이에게 선택권을 줬지만 성취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권을 주는 거. 뭐 네. 저녁 메뉴라든지 네. 아니면 엄마가 뭐 외출할 때 옷 입는 걸 골라준다든지 그다음에 치약이 2가지가 있는데 어떤 치약으로
할 건지 뭐 이런 네네. 것들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옷을 골라줘라고 하고선 여름인데 막 패딩부터 다 늘어놓고 한번 골라줘봐라고 하고 이건 겨울옷이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여름옷 중에서 입고 나갈 만한 몇 개를 주고 한 네. 개를 설정해주고 여기서 골라서 기분 좋게 엄마가 잘 어울리네 우리 아들 딸이 골라줬더니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면 네. 기본값이 엄마 옷은 내가 골라주는 거야가 돼버려요. 네. 그냥 골라달라고 하면은 네. 그때 엄마가 옷을 입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이거 입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앞에 설명을 덧붙여주면 네, 좋아요. 네. 엄마가 오늘 무슨 옷을 입을지 좀 고민되는데 네. 고민되는 날만 골라주는 거죠. 네. 고민되는데 혹시 우리 아들이 골라줄 수 있겠어? 네. 이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너무 고민되네? 이런 식으로 네. 선택의 범위를 좁혀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자기 주도적인 아이는 내 선택에 대해서 이 선택이 어떻게 나에게 좋은 점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생각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아이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고 너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주었어 라는 거는 좀 어떻게 확인시켜주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저녁에 뭘 먹을까라고 했을 때 아이가 네. 선택했잖아요. 그럼 네. 그걸 맛있게 먹으면서 오늘 우리 딸이 골라준 메뉴가 너무 맛있다. 네. 엄마 생각 안 날 때 꼭 물어봐야겠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옷 입고 나가기 잘했다라든지 네. 너의 선택으로 인해서 부모님도 참 기쁘고 도움을 받았다. 네.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얘기해 주면서 성취감을 주는 거죠. 네네. 그럼 나의 선택에 대한 어떤 작은 성공에 대한 그런 기쁨이 오겠네요.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또 확신을 가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신경 쓰기보다는 나의 상황을 아이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네. 능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럼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가 작은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평소에 대화를 할 때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한 뭐 그런 말 습관 그런 것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얘기한 것과 연결이 되는 건데 아이한테 질문을 했을 때 너무 그 광범위하게 네.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못 하거나 네. 선택을 주저하는 아이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좀 객관식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1번, 2번 어떤 거 할까? 하다가 3개까지 같이 네.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나중에 이제 주관식으로 네. 물어보는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네. 이때는 객관식으로 정확하게 아이가 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네.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가 성취감을 줄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객관식으로 물어보는 거. 네. 그래서 개방형 질문이 좋다고 하지만 네.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끌어줄 때는 객관식 질문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권유형으로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골라줘.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지만 내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게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 너무 고민되는데 이거 골라줄 수 있겠어? 네. 우리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권유형으로 아이한테 물어보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네네. 그 선택이라는 게 너무 나한테 큰 책임감을 주듯이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좀 그렇게 권유형으로 물어보시면 더 아이들이 네.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네. 나중에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갔을 때 스스로 막 방학 계획표도 세워서 지키고 네. 그리고 또 나중에 뭐 자기의 전공은 어떤 걸 하면 좋은지 찾아보고 정하고 노력하고 이런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랄 텐데 아니 당장에 이렇게 간식 많이 고르고 평소에 이렇게 질문 많이 한다고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거든요. 네. 아이들의 세상을 보셔야 돼요. 네. 3살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는 뭘까요? 간식일 수도 있고 놀이일 네. 수도 있고 네. 뭐 동영상일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 좋아하는 거죠. 부모님들은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네네. 틀에서 네. 이거는 뭐 간식이잖아. 이거 네. 공부는 되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지금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 연령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내가 간식 하나도 내가 골라보지 못하고 내가 친구한테 줄 간식을 골라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내 진로를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본 아이들이 다 가서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이런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재밌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네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해서 성취감을
느끼게끔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생활 습관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네. 예, 부모님들이 공부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안에서 선택권을 주면서 자기 확신이 생기면 네. 그 다음에는 좀 더 네. 넓은 범주에서 아이들이 여러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발달 단계마다 과업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처음에 과업이 돌 이전의 아이들이 애착 형성하고 그 다음이 자율성, 네. 그 다음이 이제 오늘 얘기하는 주도성. 아, 내가 네. 선택해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선택의 경험을 하고 즐거움을 경험한 아이들이 그 이후는 이제 근면성이 발달한다고 하거든요. 네. 뭔가를 선택해서 꾸준히 하면서 성취를 하는 경험.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근면성을 기를 때도 주도성이 필요한 필요하겠죠. 거죠. 주도성을 기를 때도 자율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필요하겠죠. 필요한 거고.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애착이 안 되어 있으면 불안하니까 또 할 수가 없고 다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 네네. 있다고 보는 건데 네. 그래서 주도성을 더 완전하게 만드는 걸 저는 근면하게 꾸준히 해내는 것까지 성취를 하는 게 진짜 주도성을 기르는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처음부터 그게 되느냐? 네. 아니라는 거죠. 네. 작은 선택들을 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주도성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한 거를 한번 연령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에서 3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0에서 3세. 0에서 3세는요, 발달적으로 주도성을 기르는 시기가 아니고 자기를 스스로 이제 시험해보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네? 아, 네. 나 이렇게 해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네?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아이가 경험하게끔 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에서 7세 우리나라 나이로 이때는 이제 학습적인 것보다는 생활 습관도 아이들이 생활을 학습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활 습관 안에서 아이들이 많이 선택해보게 하는 거. 네. 언제 씻을 건지, 뭐 밥 먹고 나서 씻을 건지, 네. 뭐 씻고 나서 뭘 할 건지 네. 이런 것들을 객관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선택해 볼 수도 있고 양치컵 같은 것도 선택해 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양치컵 선택하느냐고 양치 시간이 길어지고 네. 허용적인 거하고는 네. 다릅니다. 네. 이제 아이랑 이런 게 동의가 되고 씻으러 가는 과정 안에서 그 안에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초등 이후에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방 정리를 하는 거, 네. 그다음에 방 정리하는 거, 네. 숙제를 언제 할까, 얼마큼 할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볼 수도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이제 여행 계획을 세워본다든지 네. 우리 가족의 뭐 여름 방학 계획을 세워본다든지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진로에 대해서 이거는 성취가 지금 일어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얘기를 해보고 같이 부모님이 맞장구를 쳐주고 하면서 그냥 내가 계획을 세워보는 것만으로도 성취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고 네. 이런 것들도 주도적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주도성이 근면성으로 가기 위해서 또 넘어야 할 단계가 있나요? 근면성이라는 것은 뭔가를 꾸준히 해내서 성취해내는 경험이잖아요. 네. 내가 뭔가를 꾸준히 한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지 꾸준히 할까요? 근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은 좀 인내심이 큰 것 같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이돌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 이상씩 춤 연습을 하고 하는 게 정말 힘든 과정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돌 예를 들면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인내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인내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먼저다. 네네. 그럼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결국에는 뭐 생활 속에서 제가 선택권을 주고 하는 건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면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거를 짧게 성취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럼 내가 레고를 좋아한다, 우리 네. 아이가. 그러면은 처음부터 얘를 그릿을 키워야 돼, 막 이러면서 아주 어려운 걸 주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을 매일매일 한다든지 일주일에 하나씩 한다든지 이런 게 쌓이면 나중에 네. 한 달 프로젝트도 할 수가 있겠죠. 네네. 예, 이런 식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길게 가시면 안 돼요. 네. 짧게 성공의 경험을 했을 때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지금 좋아하는 게 뭐냐. 네. 그것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성취감을 느끼게끔 해주는 게 나중에 뭐 학습이나 이런 걸 꼭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주도적인 학습과 계획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네. 지금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한번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저희가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활 속에서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식으로 질문하고 대화하면 좋은지 또 어떤 경험들을 해주면 도움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게 자기 주도성이라는 게 또 자율성에서 시작해서 또 나중에는
나중에는 근면성으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이게 지금의 어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누는 작은 대화나 성공의 경험들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